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딩 크리에이터 국민카피 정카피입니다. 오늘은 성산 일출봉 홍보관에서 모바일 아트 전시회를 하고 있는 고수향 작가를 뵈러 성산 일출봉 홍보관에 들렀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바로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홍보관인데요. 이곳에서 일막인생 유한 킴벌리에서 기업체 대표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막인생의 작가로서 또 모바일 화가로서 이막인생을 더욱더 맹활약하고 계시는데요. 고수양 작가님의 모바일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성산 일출봉 홍보관에 왔습니다. 마침 지금 이 자리에 고수양 작가님께서 잠깐 모셨습니다. 우선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세계자연유산 성산과 한라산을 그리다 모바일 아트 전시회 가자 동해로 지금 그 많은 해외 여행객과 국내 여행객 또 이 매스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해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성산 일출봉의 자연유산 해설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산의 아름다움을 익히 다 알지만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성산 일출봉 정상에만 다녀가면서 성산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제가 그 성산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자 동해로라는 제목으로 모바일 아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이쪽에 그 홍보관에 들리면 주로 이게 이제 사진 위주로 전시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모바일 아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색다른 기분과 분위기 느낌이 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고수양 작가께서 직접 그리신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모바일 아트,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그렸는데요. 아트레이지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렸습니다. 태블릿 PC로 그렸는데, 이제 성산과 한라산을 그리다 이렇게 됐는데, 세계 자연유산이잖아요. 네. 성산, 여기가 일출봉이니까 성산에 대한 그림 8점, 한라산에 대한 그림 3점 해서 11점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림 한 편 한 편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이쪽에서 하나씩 보면서 여기에 보시면요, 위에 보면 이제 관광과 여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산에 새가 앉아 섬이 되었다. 제주섬에 찾아와 산이 품고 있는 비경의 아름다움만 보면 관광이고, 산에 새가 앉아 겁에 세월 동안 해가 가고 달이 가는 신화와 역사를 만나면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은 보는 것이고 여행은 만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성산 일출봉에 와서 성산의 그 모습만 보고 비경의 아름다움만 보고 이제 제주섬이 품고 있는 신화와 철학, 역사와 문화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비경의 모습만 보고 그냥 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가자 동해로라고 이제 이 그림 전시회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이게 성산이잖아요. 성산이 제주섬 동쪽 끝에 있으면서 범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주섬을 동해로 끌고 가려는 범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해오다가 바다에 빠지면 그 해를 받을 분하고 분뿌리는 성산 일출봉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가자 동해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시에도 보면은 가자 동해로, 해오르다 바다에 빠지면
그해 받을 군불이 누더냐 우뚜루에 상군부리가 올 수 있다더냐 부학하면 한라산을 이야기합니다. 부학에 백록담이 올 수 있다더냐 내 해 떨어질까 바다에 몸 담궜다 5천년 전 불과 물의 힘으로 태어난 난 한라산과 떨어진 산이었으니 터진 목에 닻을 올려 동해로 가자. 이 군부리에 돛을 세우면 범선이니까 제주도를 동해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에서 범선을 꽂아서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을 항해를 해서 전 세계를 동해로 가자라는 뜻은요. 요즘 이제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잖아요. 독도를 만나고 오자는 거죠. 우리나라 땅이라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이 성산일출봉 그 남쪽 해안에 18개의 갱도 진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산이 제게 그래요. 내 오장육부를 파헤친 일제를 응징하고 오자. 그런 뜻의 의미로 가자 동해로라고. 그러니까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성산이 오장육부를 일제가 다 파헤쳤으니까 일제를 응징하자고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작가님의 또 그런 깊은 또 뜻이 담겨 있네요. 다음 다른 작품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그 성산 일출봉을 이제 올라가면은 성산을 가봤다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성산 일출봉을 동서남북에서 다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성산 일출봉 북서 쪽에서 바라본 오정계에서 바라본 성산 일출봉의 모습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제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제 아호를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새가 앉으니 섬이잖아요. 그 섬도자에다가 그러니까 그 겁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세월 하게 되면은 날일자에 달월자가 밝은 명기잖아요. 그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명이라고 저한테 호를 내렸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주의 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간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설화,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길을 걸으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간세 타고 산남의 올레를 걷다. 또 간세 타고 삼북의 올레를 걷다. 그리고 또 동천 올레 할망 하루방? 그러니까 간세 타고 산남의 올레를 걷다, 삼북의 올레를 걷다는 그건 제가 처녀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천 올레 할망 하루방하고 한라산의 길이라는 책은 이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책입니다. 이게 한라산의 길이 그 한라산 둘레길. 그러니까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제 관리를 하는 탐방로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있는데 이 한라산의 길의 책을 쓰려고 2021년 그 7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을 계속 한라산을 다니면서 한라산 탐방로를 전 코스를 다시 다니고 다시 또 둘레길을 전 코스를 다시 다니고 그러면서 한라산의 길의 책을 썼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한라산을 한 500여 번 오르면서 백록담을 300여 번 올랐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라산의 길의 책을 쓰려고 다시 4개월 동안을 한라산의 길을 다시 걸으면서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또 이제 산을 다시 만나서 한라산의 길이라는 책을 썼고 이제 동천 올레 할망하루방은 올레길에서 한라산의 동쪽에서 이제 할망하면은 제주에서는 신을 상징합니다. 할망이 들려주는
신화와 설화, 셔머니즘과 무속신앙의 이야기, 그 다음 또 하루방이 들려주는 역사와 문화, 섬에 살다간 생명들의 슬픔, 고통, 한의 이야기를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 고수양 작가께서는 제주 토박이 작가로서 정말 제주의 할망 하루방이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과 또 그 시와 또 그림으로서 정말 대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 가든지 길에 가면은 이 자연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들려주는 이야기를 글로 써가지고 제주를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걸어 다니는 제주 인문학 여행 작가라는 그 브랜드 컨셉하고 또 고수양 작가님의 그 유튜브 채널 하루방 TV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 그림은 이거는 이제 한라산 성산 그 정상에서 바라본 이 한라섬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게 또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또 모바일 아트 그림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성산에서 바라본 한라산이죠. 네. 한라섬. 네.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비경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한라산을 500여 번 다니면서 백록담을 300여 번 오르면서 올레길을 10번 이상 완주하면서 제주의 오름을 쫙 걸으면서 보면은요, 가장 참 아름다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뭐 차 타고 그냥 훅 지나가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관광을 하는데 고수양 작가님의 그런 책이라든지 유튜브 또 하루방 TV 방송이라든지 이러한 또 모바일 아트 이런 작품을 공부하면서 여행을 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제주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항공 촬영한 거를 이제 그린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에 선로가 있는데 설문대 할망이 이제 이 성산 일출봉을 다 지어놓고 이제 그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일출봉하고 서쪽에 보면 오조리가 있는데 식산봉이 있습니다. 식산봉에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오줌을 쌌는데 설문대 할망이 키가 49,000m거든요. 설문대 할망 키가니까 백록담을 100에 삼으면은 그 추자도의 부속섬 관탈섬에 발이 닿았다 그러니까 백록담하고 관탈섬까지 직선거리가 49km예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그러니까 크셨는지.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주인데 그분의 키가 49,500m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줌을 싸니까 이렇게 붙어있던 섬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동해로 갈 때, 성산이 동해로 갈 때 같이 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이런 그 제주도 그 설문대? 설문대 할망의 탄생 설화라든지 이런 신화, 그렇죠. 이런 쪽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그 우리의 선조들이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49,000m의 설문대 할망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백록담에 올라가면은요 이제 그 성산이 보이고 우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시를 보게 되면은 산에 올라 산의 모습을 보았나요? 산에 오르면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시예요. 그 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나요? 백록담에 올라 제주섬을 동쪽으로 끌고 가려고 범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산을 보고 우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에 양떼처럼 살아 움직이는 수백 개의 우름을 보고 야, 한라산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산에 오르면 성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성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아까 본 요 그림 이제 보면서 야, 성산 아름답다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라산의 백록담에서 바라본 성산의 모습. 이 바로 밑에 거는 이제 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본 한라산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출봉 정상에 서서 한라산을 보면서 성산 좋다 하고 네. 한라산에 올라가서 백록담에서 성산을 보면서 야, 한라산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네. 예. 고향을 떠나야 고향이 보이고 지금을 떠나야 지금이 보이는 거예요. 예. 상당히 그 또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터진목에 아직 오지 않은 봄인데요. 이 터진목은 성산은 원래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구의 나이가 있잖아요. 46억년입니다. 46억년인데 성산 일출봉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폭발했어요. 그러면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성산은 제주 본섬과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진목이라 그러는 것은 왜 터진목이냐 그러면은 1930년대까지는 제주 본섬과 성산이 간조 시간에만 올 수 있었고 만조 시간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해방이 돼가지고 1948년에 제주에 사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주의 성산 국민학교에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단이 성산 국민학교에 있으면서 떨어진 섬이니까 터진목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터진목에서 성산 읍민의 뿐만 아니고 남원읍의 사람도 와서 이제 학살이 되었지만 이곳에서 한 400여 명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그런 뜻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터진목에 아직 오지 않은 봄. 이게 제주도 전역에 그 4.3 사건에 정말 그 가슴 아픈 역사 또 한과 눈물 이런 것이 다 곳곳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치유되고 그 상생 평화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 사진 보세요. 요 사진이 이거 사진입니다. 이거 사진인데 성산에서 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에서 한라산 뒤로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는데 이제 오조리 바다에 해가 빠졌어요. 근데 성산에서 바라보았으니 한라산 뒤로 이제 해가 떨어지지만 성산에서 바라보았으니 성산 낙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십경인가요? 그게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낙조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성산 일출이 요 그림이 제1경입니다. 성산 일출. 여기에 성산 일출이 제1경.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게 범선의 모습이잖아요. 터진목에 닻을 올리면 동해로 갈 수가 있고, 해에 오르다 바다에 빠지면 이 해 받을 분부리는 성산 일출봉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이제 이 그림을 지으면서 바로 이제 지었죠. 이 시를 한번 낭송을 해주시죠.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 시인가요? 가자 동해로. 해 오르다 바다에 빠지면 그 해 받을 분부리 누다냐. 웃두루에 상금부리가 올 수 있다더냐. 부악에 백록담이 올 수 있다더냐.
내 해 떨어질까 바다에 몸 담갔다. 5000년 전 불과 물의 힘으로 태어난 난 한라산과 떨어진 산이었으니 터진 목에 닻을 올려 동해로 가자. 내 군부리에 돛을 올려 동해로 가 독도를 만나고 오자. 그렇습니다. 예, 군부리가 예, 분화구나. 제주어죠. 예, 산군부리, 예, 군부리, 그렇죠. 분화구. 예. 부악이 한라산의 옛 이름이기도 했네요. 맞아요. 예. 요거는 이제 이게 진짜 지난 1월 말경에 성산에 만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설이 되어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바로 밑에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예. 이게 정말 뭐 고수양 작가님 또 사진 작가 못지않는 작품에다가 또 모바일 이게 스마트폰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진도 아주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연은 겁의 세월을 살며 찰나의 시간도 게으른 적이 없다. 그 자연을 만나려면 자연보다 더 부지런해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 일출이 아름다운 것은 여명이 있기 때문이고 일몰이 아름다운 것은 노을이 있기 때문이다. 아, 정말 여기도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여기. 여명을 보려면 해보다 서둘러 하루를 맞이해야 하고 노을을 만나려면 해보다 게으르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 참 자연이 묘하다. 새벽은 해 뜨기 전 여명이 아름답고 저녁은 해진 후 노을이 아름다우니 말이다. 나를 만나러 오는 친구를 서둘러 맞이하고 떠나는 친구를 한참 바라보라. 좋은 벗을 만나려면 벗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기도 하지만 벗보다 더 게으르기도 해야 한다. 아주 시도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사진요, 이 모습은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곳에 옵니다. 이곳은 이제 성산에 달이 뜨잖아요. 달이 떴는데 저녁에 우조리 바다에 이게 파도가 잔잔해야만이 돼요. 해야 이제 우조리 바다 못에 이제 달이 텅텅 빠져요. 이게 이제 쌍어입니다. 쌍어. 쌍어를 이제 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이제 태양이 뜨는 걸 일출로 했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엔요, 이 달 뜨는 게 더 이뻐요. 제 호가 예? 제 호가 예. 월담이잖아요. 월담, 그렇죠. 예. 달월의 연못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거는 연못은 아니지만 그렇지, 예. 정말 호수처럼 연못처럼 고요할 때 이 달이 비치면 그 잔잔하게 있는 물결에 그 달 빛의 아름다움은 또 한번 월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네요. 예. 아, 이게 이제 오조리에서 본 성산. 바라본 성산.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연 풍경도 또 여행도 정말 그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보느냐. 그렇죠. 자연은 천지 우주 만물이 오가며 만나는 순간의 찰나가 자연입니다. 이제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산을 내려와야 산이 보이고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이건 이제 이거 한라섬이잖아요. 한라섬인데 한라섬의 일출인데 이거는 마라도에 가서 이제 본 겁니다. 이제 요게 그림이잖아요. 사진. 이거. 마라도에서 바라본 한라섬의 일출.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준 것입니다. 야, 진짜 이 모습은 진짜. 요 자연 투를 한번 낭송해 주시죠. 자연에 서면 자연에 투정 부리지 마라.
자연의 투정을 부리면 자연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라. 자연의 찬사를 보내면 자연은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 이때는 설명할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자연이듯 성산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어느 자연이 성산에 오르는 사람을 바라보며 참 그 모습 아름답다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개와 구름은 똑같은 것인데 구름 속에 들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이고 그 안개 속을 벗어나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구름입니다. 지금 여기가 철쭉, 한라산 철쭉입니까? 예. 이거 이제 그 어디냐면은 영실로 올라가면 선작지왓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철쭉이 아름답죠. 예. 이게 이제 그 제주도에 이제 오름나그네라는 책을 쓰면서 오름을 제주에 알린 그 김종철 선생님의 그 선생님도 이제 이곳에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백록담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관음삭구수나 성판악구수로 오르면 정상에는 갈 수 있지만 그 백록담의 남벽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철쭉은 5월 말이나 이제 그 6월 초에 만개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개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사진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네. 이게 이제 한라산의 남벽의 모습입니다. 뭐 이 그림은 제가 살짝 그려놓은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관음삭구수로 오르나 성판악구수로 오르면 백록담의 그 물고인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이 한라산의 백록담의 남벽은 돈 내고 코스로 올라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돈 내고 코스로 오르면은 평배 대피소를 지나가지고 넓은 들으라는 곳이 있는데 한라산에 이제 그 광활한 초지가 있는데 초지 위에 산이 문득 섰어요. 산 위에 다시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한라산을 남해안에서 바라보면 이게 둥글게 보이니까 원산이라고도 했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또 이 한라산을 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자는 어떤 진자를 쓰냐면 진압할 진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고을에 있으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는 산을 진산이라 그러는데 이 한라산이 무엇을 막았냐? 태풍을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태풍이 오지 않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니까 조선시대에도 이 한라산을 진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라산 위에 산이 있잖아요. 이게 백록담의 남백인데 이게 저는 제주의 머리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바람을 막는 두뇌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주 멋집니다. 삶이라는 글자를 풀면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글자를 합치면 삶이다. 삶이라는 글자를 풀면 살림이고 살림이라는 글자를 모으니 삶이다. 모든 이야기는 사람이 살림을 사는 삶에서 나온다. 정말 11점의 그림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 전시회가 사실은 해외 그 여행객들이나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영문이나 일문이나 중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떼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 여행객들이 보고 세계 자연유산 아름다운 제주의 이 모습들이 전 세계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수양 작가님이 그 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아쉽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로나 일어로나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모든 이 전시를 이제 내가 다 준비하고 저 혼자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게 되면은 그런 멋진 이제 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이런 전시회 자체는 그 한국관광공사나 제주관광공사나 또 이 유관 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전시회를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여행객들이 와서 이 전시회를 보면은 좋겠지만은 이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또 이제 이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또 자랑하고 싶은 이제 사심이 좀 있으니까 이런 전시회가 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고소영 작가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 또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제주에 여행 올라가지고 그냥 비경의 아름다움만 보고 다 가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데 여행 가면 그렇지만은 성산에 와서 이제 성산에 올라갔다만 내려오면서 사실 성산이 이제 몇 메타의 높이인지도 모르고 다녀갈 수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고 제주에 오게 되면은 그 섬이 품고 있는 그 신화와 설화,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게 참 좋은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아름다운 풍경 이런 데서 사진 찍어 인스타 올리기 바쁜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주의 어떤 역사나 문화, 신화, 설화 이런 좀 깊이 있는 제주의 이면의 어떤 깊이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아름다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고개를 끄덕이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렇지.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다르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여행을 하려면 사전 배경 지식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작가님 요즘 또 책도 쓰시고 또 모바일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사실 제주도의 5060 세대들에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안 배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손에 들고 다니는 모바일로 다 전 세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스마트폰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5060 세대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모바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지금 하루방 스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거기서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또 제주도민들께 많은 스마트의 또 진정한 멋과 맛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카피TV의 윈윈 토크쇼, 고수향 작가를 만나뵙습니다. 고수향 작가는 1막 인생에서 이완 킴벌리 기업체에서 몇 년 근무했죠?
한 35년 근무했죠. 예, 35년 근무하시고 지금은 유네스코 예, 세계 자연유산 해설사. 자연유산 해설사 또 스포트즈 예, 세계 자연유산을 홍보하는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포트즈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예. 지금 간세 타고 산남의 올레를 걷다 또 삼북의 올레를 걷다 또 아까 동촌올레 할망하르방. 예 그리고 제주 걷기 여행 한라산의 길. 예 이런 네 권의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화가로서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소영 작가를 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막 인생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브랜드 컨셉을 잡아서 브랜딩을 해 나가면 이막 인생을 보다 더 멋지고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카피 정카피 TV의 윈윈 토크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